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제 나스 서버가 계속 이렇게 좀 많이 늦어져서 완전히 올 초기화 후에 새로 한번 세팅을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과정. 전체적으로 공장 초기화 처음 이렇게 구입했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나스 서버를 세팅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 그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종합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퍼 백업이라는 백업 시스템을 통해서 올 초기화 후에 복원 작업을 하는 걸 먼저 한 후 복원 작업의 일괄적인 진행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1차 백업과 복원에 대한 거를 해볼 거고요. 복원 후에 마찬가지로 또 초기화를 해가지고 하나씩 설치하는 방법, 뭐 패키지 프롬부터 시작해서 DNS 서버, 웹스테이션, 기타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하는 부분들도 하나씩 이렇게 설치 후에 세팅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쭉 종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전체적인 그런 어떤 파일들을 제가 이렇게 일단 백업을 먼저 떴습니다. 하이퍼 백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백업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그 안에 다음과 같이 하이퍼 백업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하이퍼 백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백업 이렇게 마법사가 이렇게 뜨는 형태가 되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하이퍼 백업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인 부분들을 전 영상에서 이렇게 보여드렸고 이 로컬 폴더 및 USB라는 걸 선택을 해서 백업 할 그 공유 폴더를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 이제 백업 파일들이 생성될 디렉토리 명을 지정을 해준 다음에 다음 해서 이렇게 눌러서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 그런 어떤 말 그대로 환경 설정 값이나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백업을 할 수 있다는 건 지난 영상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 파일에 일단 비디오 영상 그러니까 영화 파일이 있는 것들을 빼놓고 나머지 것들 다 백업을 떴더니 한 70기가 정도 이렇게 사이즈가 되더라고요. 72기가 정도 파일 사이즈를 계산을 해봤더니 그래서 요것들을 일단 백업을 떠서 이무 하드에다가 일단 옮겨 놓고요. 이무 하드에 옮겨 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올 초기화를 진행을 할 겁니다. 70.2기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올 초기화를 진행을 하고 볼륨 생성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볼륨을 둘로 나눠 놨습니다. 저장소 관리자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게 되면 하드가 지금 볼륨 1, 볼륨 2 이렇게 해가지고 둘로 나눠 놓은 상태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어떤 방식보다는 이 방식이 좀 더 낫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하드를 둘 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형태인데 전에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묶어가지고 한 볼륨으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써가지고 공간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는 과정, 그 과정도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초기화부터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초기화 후부터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보셨던 저장소 관리자에서 또는 저장소 관리자 말고 메인 화면에서 우리가 제어판에서 데이터 복원 및 백업 복원 및 구성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재설정 부분에 모든 데이터 지우기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지우게 되면 모든 값이 이제 공장 초기화가 되는 형태가 되집니다. 네. 공장 초기화 관련해 가지고 하나씩 설치하는 과정들을 한번 진행을 해 볼 거고요. 먼저 공장 초기화를 하게 되면 첫 화면은 한번 일시적으로 이렇게 멈추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놀로지하고 연결을 해서 파인드 시놀로지 통해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무작정 먼저
해봐야 되니까 무작정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과 같이 DNS도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시간적으로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다 커트를 하면서 편집 작업을 통해서 연결을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일단 먼저 이런 어떤 프롬들 다 설치되어 있지만은 아깝다 하더라도 먼저 한번 초기화 진행을 하고 볼륨 생성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판에 들어가서 복원 및 데이터 그죠? 아이씨 잠깐만요. 이름이 뭐였습니까? 업데이트 및 복원 이거 누르고 그다음에 재설정 들어가서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 지우기 그죠? 이 부분을 하고 내 모든 데이터가 영구 삭제 복원될 수 없음을 이해한다는 거 확인을 해주고 데이터 지우기 패스워드 입력하도록 할게요. 완전히 다 지우는 겁니다. 제출.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제 나스 서버에 그런 어떤 데이터가 다 삭제되고 다음과 같은 형태로 디스크 스테이션을 다시 시작하는 중입니다. 다시 시작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시널로지 어시스먼트를 통하여 그죠 디스크 스테이션 검색을 해가지고 연결하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 서버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지금 상태는 모든 것들이 일단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싹 이제 초기화가 다 완료가 되지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고 파인드 그 다음 작업이 해야 될 게 파인드 시놀로지컴이라는 그런 어떤 형태를 통해서 제 거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검색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제 거를 이제 호스트를 찾아주는 형태로 제가 등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한번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지금 작업 중인 형태인 것 같고요. 여기도 한번 연결을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아직 디스크 스테이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못 찾네요. 그죠? 일시적으로 지금 이 부분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파인드 시놀로지컴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은 이제 서버에서 B하고 B품이 이렇게 올리고 나서 서버가 이렇게 재부팅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쪽에가 맨 위쪽에 스테이트 불에 노란색의 LED가 이렇게 깜빡깜빡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마 작업이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검색 작업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예 이제 올 초기화를 하는 형태입니다. 다음과 같이 제 서버에 연결되지는 게 이제 확인이 돼주고 있네요. 그래서 제 서버에 지금 연결되어 있고 상태 DSM 프로그램 자체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연결하고 시놀로지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 버튼 눌러주시고 확인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IP 쪽으로 해가지고 DSM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웹 어시스턴트 이쪽 부분에 접근이 되면서 환영합니다가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설정 버튼 눌러서 새로운 기능과 보안 수정 사항을 위해서 최신 DSM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는 수동 설치 기존에 있던 DSM 파일을 백업을 떠났다면 그놈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최신 버전으로 지금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2의 모든 데이터가 제거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게 나온다는 거죠. 확인하시는 거 항상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디스크 스테이션 매니저가 이제 설치가 되지고 쭉 초기화가 진행이 되집니다. 그래서 요 진행되는 과정도 상당히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일단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파티션 부분부터 이렇게 이제 포맷 작업을 하고요. 쭉 진행을 하네요.
디스크 스테이션 매니저라 해가지고 이게 DSM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일단은 디스크 스테이션 매니저가 설치가 완료가 되진 후에 또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지 그것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응해 나가면서 다음 작업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DSM의 포트는 5000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스 서버죠. 시널룬 나스 서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포트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변경 작업 및 조정 작업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산더미처럼 많은 것 같네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 데이터만 잘 백업을 떠놓는다면 참 하이퍼 백업이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환경 설정까지 전체적인 거를 백업을 뜰 수 있게끔 시간은 걸리더라도 되어 있기 때문에 후에 전체적인 백업만 이렇게 떠놨다면 다시 복원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상적으로 잘 되더라고요. 기타 이제 네트워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또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쭉 다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적인 DSM이 설치가 된 것 같고요. 디스크 스테이션을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중이라고 나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인 형태들로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영상으로 지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이 영상은 하이퍼 백업을 통해서 우리가 백업 통째로 제가 제 공유 폴더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의 환경 설정 값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싹 백업을 떴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그대로 복원을 하는 과정의 영상을 한번 진행을 해 볼 거고 그 후에 복원 후에 이제 별도로 세팅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 나가면서 세팅해서 정상적으로 서버가 복원이 되는 그런 어떤 형태까지를 만들어 볼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에서는 아예 이제 초기화 후에 새로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나씩 설정 값들을 세팅하는 형태로 두 번째 영상을 진행을 해 볼 겁니다. 아마 영상을 만드는 도중에 이제 항상 영상의 길이들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러 편으로 좀 나눠서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 나스 서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좀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부분에서 아주 저도 이제 처음 그런 어떤 시작을 했던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기존에 제가 나스 서버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쭉 많이 만들었지만 저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접해 가지고 배워가는 차원에서 이렇게 쭉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또 배우는 도중에 약간의 그런 어떤 착오가 있었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할 겸 이 영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서버에서 지금 비품이 올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재부팅이 되는 형태가 되네요. 재부팅이 되면서 관리자 계정을 생성하라고 나오고요. 여기 서버 이름과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 확인, 패스워드 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버 이름에 느낌표가 있습니다. 서버 이름은 로컬 네트워크에서 검색될 때, 그죠? 랜에서 검색될 때, 그죠? 로컬 네트워크에서 검색될 때, 제 거는 이제 DS218 플레이라는 이제 나스 서버인데 좀 잘못 샀어요. 플러스를 산다는 게 잘못 사가지고 로그인 페이지에 표시될 이름이라 하고요. 사용자 계정 이름이 되겠네요. 사용자 이름은 로그인하고 관리하는 관리자 계정의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서버 이름도 관리자 계정도 계정 이름도 저는 동일하게 베이스 21로 쓸 거고요. 제 패스워드를 그대로 입력해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저장소 공간 준비 중 이렇게 나오네요. 일단 뭐 이것도 기다려 보도록 할 거고, 풀 패키지 형식으로 한번 쭉 녹화를 떠볼 겁니다. 그래서 부분 이제 좀 편집을 해서 시간을 맞춰 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퀵 커넥트 설정 부분이 나오게 되네요. 퀵 커넥트는 포트 전달 없이 손쉽게 시널로지에 자기 장비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나오는데, 새 시널로지 계정으로 퀵 커넥트 아이디 생성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시널로지 계정으로 퀵 커넥트 아이디 생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시널로지 계정으로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 값들에 대한 거, 여기 보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자기의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사용할 패스워드, 그 다음에 사용할 지역들 이런 것들을 해서 등록을 해주는 작업이고요. 이게 이제 시널로지 사이트의 네임 서버 쪽하고 연결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기존에 돼 있기 때문에 제 시널로지 계정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할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했던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이거였나?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근데 확인 한번 해볼게요. 맞는가? 패스워드가 그거였는지 모르겠네요. 기존에 저는 기존 시널로지 계정이요. 예, 다른 이제 디스크 스테이션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는데 이걸로 그대로 사용할까요? 예, 눌러주면 됩니다. 맞네요, 패스워드가.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퀵 커넥트 아이디가 생성이 되지고, 이게 이제 시널로지의 나스 서버하고 연결이 되집니다. 잠깐 저 카톡이 하도 왔어서요. 카톡을 종료해 버릴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퀵 커넥트.2 슬러시 베이스 21 이렇게 치게 되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해서 제 시널로지 나스 서버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아이콘을 제가 빼놨습니다. 그래서 빼놓은 걸로 해가지고 접근이 가능할 거고요.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여기 요거 누르면 아이콘 바탕화면 끌기죠. 요거 눌러서 이렇게 빼놓은 겁니다. 접근을 하게 되면 연결 중 해가지고 퀵 커넥트 아이디로 해가지고 제 쪽 서버에 이렇게 연결되지는 부분인데, 아직 이제 막 이렇게 하는 형태라서 그러죠. 여기에 아까 막 이제 그 다음 진행을 해야 되는 과정이 바로 나와지는 형태가 되네요.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디스크 스테이션 아예 초기화했던 부분이죠. 닫아버릴게요. 이제 필요 없는 거. 오메 에케.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 다음 연결을 할 거고요. 빼놨으니까요. 아까 이제 그 다음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이 요거 다음에 계정 연결한 다음에 바로 요게 나오는 겁니다. 아까 그 기존 계정으로 저는 연결 버튼 눌렀잖아요. 그건 다음에 바로 이게 나오는 거고, 권장 패키지 설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권장 패키지는 그대로 설치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라 하고요. 예, 패키지 센터 그 다음에 기본 정책 동의 글조 승인하고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할 거고, 모두 설정했습니다. DSM을 간단히 둘러봅니다. 예, 통역 장치를 직접 찰 수 있도록 네트워크 위치를 공유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 체크를 해줘야만이 나중에 파인드 시널로지 컴을 통해서 제 거를 바로 찾아낼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동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줬던 기본적인 그런 어떤 패키지 프롬들을 자기가 다 설치를 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DSM 초기 화면이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DSM 초기 화면 나와지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되고, 나중에 RDM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제 앞으로는 요 부분은 알릴 필요 없으니까 알릴 필요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제일 처음에 첫 화면에 이제 패키지 센터에서 더 많은 응용 프로그램 설치해가지고 검색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오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오고, 쭉 제 이제 서버 상태를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CPU 자원 이용률 26%네요. 그 다음에 램이 37%. 지금 아마 이게 어떤 기본적인 작업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CPU 사용률이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형태냐면 여기 제일 메인 페이지, 그렇죠. 메인 페이지에서
리소스 모니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원 사용할 수 있는 형태. 저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제가 이제 서버가 늦어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발견을 하고 이걸 초기화를 다시 한번 해야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제 지금 현재 그 자원 사용률이 갑자기 급격스럽게 많이 늘어나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주위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환경들이 그런 어떤 값들로 인해서 늘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일단 디스크 사용률과 볼륨 사용률이 막 100%로 올라가지고 너무 늦어지고 메모리 사용률도 막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또 늦어지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 원인이 MySQL DB 그쵸 마리아DB 5.6 부분에서 제 데이터베이스 일부가 서로 엉켜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사용률이 100%가 올라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데이터베이스가 엉켰을 경우가 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디스크 사용률, 그 다음에 볼륨 사용률 이 부분들이 100%까지 올라갔었을 때는 MySQL DB를 일단 한번 종료를 시켰다가 디스크의 그런 어떤 사용률을 체크를 해보고 사용률이 떨어진다면 그 마리아DB 쪽에 해당돼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분들을 하나씩 먼저 백업을 뜨고 삭제를 해나가면서 어디 DB에서 엉켜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지는데요. 아마 시놀로지 아까 패키지 프롬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쭉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형태는 됐고 그 다음에 파일 스테이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형태만 딱 만들어져 있네요. 홈하고 그 다음에 그죠 포토 그 다음에 비디오 이런 어떤 형태로 자 기본적인 왜냐하면 우리가 제어판에서 지금 현재 기본 프롬 전체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아까 기본 프롬들을 설치를 했죠. 그럼 패키지 센터에서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프롬들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파일 스테이션과 요 부분들은 기본적인 것들을 해서 설치를 한타 했기 때문에요. 그죠? 요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아까 모멘트나 이런 것들도 다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들은 아직 안 떠져 있는 상태 같네요. 그래서 일단 아마 그것들을 설치하는 과정들일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형태로 일단 해놓고요. 해놓고 나서 모든 것들은 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폴더에다가 한번 제가 백업 폴더를 한번 여기다가 또 생성을 해서 그 다음에 제 지금 아까 백업을 떠났던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업로드를 시켜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홈스 디렉토리와 홈 디렉토리에 드라이브 폴더가 만들어졌고 홈스 디렉토리에 어드민과 베이스 1, 베이스 21 계정에 해당하는 폴더가 공유 폴더가 만들어진 것 같네요. 여기서 공유 폴더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공유 폴더에서는 홈 그죠? 뮤직 그 다음에 뭐 포토 비디오 이렇게 해서 홈스를 공유 폴더를 만들었고 사용자 그룹은 기본적인 사용자 그룹이 딱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세 개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네요. 그리고 어드민이나 게스트 이 부분을 사용 안 하면 이게 맞습니다. 이거 사용하게 되면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보안상에 조금 그런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 만들었던 베이스 21 계정 하나만 정상적으로 딱 만들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공유 폴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아직 이제 세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 파일 서비스는 삼바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지는 형태네요. 왜냐하면 삼바로 이제 공유를 해야 되니까 FTP도 한번 봐볼게요. FTP도 지금 현재 기본 포트로 다 되어 있는 상태들 이런 상태들로 다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밑에 SSH도 지금 기본 서비스 포트로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가장 기본으로만 깔려 있는 상태네요. 제어판에서도 여기 지금 현재 기본 상태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웨이브 액세스도 한번 봐볼까요? 웨이브 액세스 보면 아무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굴죠. 예, 그 다음에 네트워크 부분도 지금 기본 지금 현재 SK 브로드밴드에서 잡아주는 DNS 서버 구성으로 잡혀져 있는 상태가 되지네요. 네트워크의 랜 포트는 SK 브로드밴드의 기본적인 형태로 세팅되지면서 아마 이게 DHCP 자동 지금 현재 IP 할당 서버를 통해 가지고 11번으로 연결되지는데 요거는 이제 고정 작업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할 겁니다. DSM 설정 기본 포트 아무튼 이런 것들로 다 세팅을 할 겁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 형태로 모든 것들이 다 됐고요.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저장소 관리자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저장소가 제 거 같은 경우는 2.3TB짜리 3TB짜리 두 개의 하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장 기본으로 자기가 이제 스토리지를 장착을 한 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토리지를 다 삭제를 할 겁니다. 드라이브를 두 개 다 이렇게 사용을 별도로 볼륨을 만들어서 사용할 겁니다. 여기는 한 스토리지하고 한 볼륨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다 삭제를 할 거고, 드라이브는 두 개가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됐죠. 스토리 풀, 그 다음에 볼륨, 요것들을 다 삭제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이 작업부터 해야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하나로 묶어놓은 스토리지를 저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해서 각각의 하드로 작동되게끔 진행을 할 겁니다. 그죠? 요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 예. 지금 드라이브가 이 볼륨을 사용 중입니다. 볼륨을 삭제하기 전에 패키지 프롬을, 그죠? 뭐라고 나왔나요? 이 패키지를 삭제하라고 나오네요. 아하, 아예 설치를 처음에 안 할 걸 그랬네. 그랬죠. 그랬네요. 그러면은 패키지 센터에 들어가서 있는 것들을,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다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삭제를 해버리는 게 맞는데, 처음에 아예 설치를 안 하는 게 맞았었는데 그랬네요. 일단은요, 그러면은 필요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작동되어 있는 것들을 다 중단을 시키고, 중지. 기본 패키지는 설치를 안 할 걸 괜히 설치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아예 테스팅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을 때는 프롬들 아예 설치를 안 했었는데 그게 훨씬 더 나았던 것 같네요. 폴더를 만들고 하는 부분이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제가 설치를 했는데 중지를 시킬 거고요.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패키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것들, 그 부분들을 일단 중지를 제가 하는 중입니다. 아예 초기화를 다시 해서 설치를 하는 게 더 나을 듯 싶네요. 아마 이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일 처음에 프롬 설치를 아예 안 해버렸어야 했었는데,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뭐 파일 스테이션, 이건 기본적인 거 있어야 될 것 같고, 미디어 섭, 제가 다른 것들은 다 껐던 부분인데요. 이것도 중지해야 되겠네요. 다 중지해야 돼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형태가 되게. 아까 프롬 설치를 안 해버릴 걸 괜히 해가지고 그랬네요. 모멘트도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지금 현재 중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중지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일단 중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거 괜히 이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깔려가지고.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일단 비디오 스테이션도 중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볼륨 삭제를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어떤 것들이 더 연결되어 있는지도 봐야 될 필요성도 있겠죠.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순서 없이 그냥 지금 뭐 계획 없이 이렇게 쭉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부분들에 저하고 똑같이 그런 어떤 시행착오 과정을 이렇게 겪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겠죠. 이것도 뭐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눌러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올 겁니다. 아마 그죠? 뭐 다른 방법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서버의 고수님들이 다른 방법들도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그 부분들 삭제를 했더니 일단은 예, 말 그대로 중지를 했더니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마법사가 다음 설정을 제거합니다. 프로세스 시간은 드라이브 크기와 볼륨량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하고 프로세스가 완료되기 전에 시스템 종료하지 말아있고요. 요것들을 모두 다 지운다고 그러네요. 다 지울게요 일단. 왜냐면 다 삭제를 해야 되니까. 새로 아예 설치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스토리지 삭제하고 볼륨 삭제하고요. 아예 새로 만들 겁니다. 두 개로 묶어져 있는 형태의 스토리지를 하나로 나눌 겁니다. 볼륨 또한도 두 개로 묶어져 갖고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각각의 두 개의 볼륨으로 나눌 거고요. 하드를 두 대를 독립적으로 그냥 사용할 겁니다. 레이드 기능이나 이런 어떤 형태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하드를 하나처럼 묶어서 한 볼륨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형태들, 데이터의 그런 어떤 복원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글쎄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사용을 이렇게 쭉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굳이 이 서버의 그런 어떤 특정 서비스를 이렇게 한다면, 이제 호스팅 업체처럼 하는 형태를 한다면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서버를 운영하는 형태를 한다면 그 과정까지는 굳이 필요 없고 필요 없을 것 같고, 볼륨을 둘로 나눠서 자기 중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별도로 또 백업을 뜨는 형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공유 관련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도 다른 곳으로 옮겨 가지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옮겨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볼륨도 다 같이 이렇게 삭제가 됐으니까 일단 스토리지를 생성을 하도록 할 거고요. 보다 높은 유연성을 할 겁니다. 원래 기본 디폴트가 보다 우수한 성능입니다. 단일 볼륨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이 스토리지 풀 유형은 단일 볼륨만 지원하지만 보다 우수한 성능을 제공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백업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 한 하드가 일어났을 때 다른 하드로, 그런 어떤 뜻을 뜻하는 거고, 보다 높은 유연성은 다음과 같이 다중 볼륨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시너리즈 하이브리드 레이드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다음 누르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풀 유형은 SHR 뭐 기본적으로 주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해가지고 초보 사용자에게 권장되는 레이드 유형이라고 돼 있고, 그죠? 다른 드라이브 결합을 하여 볼륨 크기를 최적화해서 데이터 중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그대로 가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드라이브 1, 2를 선택하는데 두 개를 다 선택해서 다음 누르게 되면 하나의 스토리지로 묶어지는 형태가 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각각으로 나누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드라이브 1에 해당하는 스토리지를 만들 거고요. 예, 여기에 그죠? 말 그대로 기존에 전에 설치되지 않은 뭐 드라이브 권장된 뭐 이 부분을 이렇게 할 거고, 그대로 넘어갈 겁니다. 데이터 보호 기능이 없다는 게 지금 빨간 화면으로 나오죠. 저는 보호 기능 없게 그냥 적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시간이 걸렸던 것이 뭐냐면 여기 부분에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 이제
요 부분 백그라운드에서 드라이브 확인 중이라고 나왔죠. 페리티 일관성 검사. 그러니까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매드 트랙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검색하는 부분인데, 검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기다리는데 꽤 많은 시간을 소요를 했고요. 검사는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검사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할당 이게 검사 기능을 끄는 방법이 없나 하네요. 설정 변경. 검사 기능을 끄는 부분은 따로 없는 것 같네요. 일단 이렇게 하고요. 다시 한번 또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높은 유연성으로 해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 거고요. 나머지 드라이브가 2가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죠. 드라이브 2에 해당하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를 더 만들고 다음 눌러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스토리지를 만들고 두 개의 볼륨을 만드는 형태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자, 1, 2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생성 중 나오고 생성이 완료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볼륨 생성 부분이 확인이 되져야 되니까요. 스토리지 1, 2를 만들어 놨고요. 그죠? 똑같이 백그라운드에서 드라이브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PT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볼륨 들어가도록 할게요. 볼륨 생성해서요.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서 레드 이용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넘어가는 형태로 만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선택을 했었을 때 두 개의 볼륨으로 나누는 형태로 유연성을 주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 이는 저장소에 레드 이용을 선택하고 고급 사용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스토리지 기존 스토리지 풀의 볼륨을 생성하는 경우에 이 옵션을 선택하도록 있죠. 그래서 기존 스토리지 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스토리지 풀로 해가지고 하나씩 이 부분 스토리지 풀 1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할 겁니다. 사용될 수 있는 그 공간은 지금 3TB인데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게 2.7TB를 사용할 수 있다 하니까 그대로 할 거고요. 예. 그래서 볼륨을 만들면 다음과 같이 저장 중 나오고요. 볼륨밀이 이렇게 생성되졌고, 두 개의 스토리지 풀 2, 그죠? 아까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볼륨 2 만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하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드 두 개를 볼륨 1과 볼륨 2로 해가지고 생성을 해서 두 개의 볼륨으로 이렇게 쭉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형태가 되집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 작업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되실 겁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일단은 하는 도중에 이렇게 시간이 좀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 작업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끝나는 부분 시점에서 복원 작업을 또 진행을 해보는 형태가 돼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먼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볼륨은 만들어졌고 두 번째 볼륨은 이렇게 생성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볼륨까지도 이제 생성이 완료되진 후에 여기 보면 자 이제 생성은 다 완료가 되졌죠. 그 상태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이 작업하는 과정, 이 작업하는 과정이 끝나면 두 번째 영상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여기 가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파일 시스템 들어가서 보면요, 그죠? 다음과 같이 베이스 21 해가지고 사용 가능한 공유 폴더가 아예 없는 형태가 되죠, 그죠?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작업으로 제가 진행할 거는 디스크 패리티 검사가 끝나게 되면 공유 폴더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백업을 떠는 거 있죠. 기존에 백업을 떠는 거를 다시 업로드를 시킨 다음에 그놈으로 복원 작업을 진행해서 나머지 설정을 하나하나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영상의 형태일 거고, 두 번째 영상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형태로 아예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직접 하나씩 패키지 프롬 설치해 가지고 환경 설정을 해 나가면서 세팅하는 과정을 해 나갈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인 형태만 초기화만 이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화하는 과정까지만 먼저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제가 알기에 저장소 관리자에서 한참 작업을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쭉 백그라운드 작업에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죠. 확인 중.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